저는 60대에 은퇴한 후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전에는 바쁘게 살아온 삶이었고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했죠. 제 직장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야 했고 그 속에서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때 회사에서 동료와 사업 파트너가 있었고 우리 팀은 함께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계약이 있었고 파트너와 미팅을 하기로 했죠. 처음엔 그 사람의 성격이 단호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서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식당에서 그 사람은 갑자기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드러내며 음식이 늦게 나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태도를 보고 저는 확신했죠. 겉으로는 매우 친절하게 보였지만 밥을 먹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사람과의 업무 파트너십을 제고하게 되었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그 사람과 밥을 먹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댓글에 숫자 2를 입력해 주세요. 반대로 별로라면 숫자 0을 입력해 주시면 여러분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성은 편안할 때 튀어나옵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편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밥을 먹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매우 차분하고 격식 있는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예의 바르고 세심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한 날, 저는 그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품고 만났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모두가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대화를 나누었죠. 그러나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음식이 생각보다 늦게 나오자 그 사람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직원에게 불평을 늘어놓더니 갑자기 음식의 질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왜 이 음식은 맛이 없죠라며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본성을 발견했죠. 겉으로는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보였지만 편안한 자리에 앉으니 불편한 상황에서는 본래의 모습을 숨길 수 없었죠. 밥을 먹는 자리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후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그가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더 이상 믿음직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누구나 불만을 품을 때가 있고 저 역시 그럴 때가 많지만 그 사람처럼 불평을 쏟아내며 태도를 바꾸는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사람의 본성은 결국 편안한 상황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진짜 본성은 불편한 상황이나 편안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그 사람과 편안한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권력에 따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한 척할 수 있지만 권력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의 태도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한 번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외식 자리를 마련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자리에는 저와 몇 명의 동료들이 있었고 또 한 명의 상급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행동했습니다. 종업원에게도 공손하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며 음식을 주문할 때도 적당히 배려 있는 태도로 대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던 중 종업원이 실수로 음료를 잘못 가져왔고 그 사람의 테이블에 음료가 늦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해 보였지만 곧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늦게 음료를 가져오다니. 제대로 된 서비스도 못하냐? 라는 말이 나왔죠.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당황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직원에게 신경질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는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권력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요구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권력이 있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고, 그럴 때 약자나 힘없는 사람에게는 무시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원들이 실수하더라도 한 명은 직원에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공손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오히려 직원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며 격려의 말을 건넸죠. 그 사람은 권력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고, 그 태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권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존중을 베푸는 태도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위치가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얕보거나 무시하지 않았고, 결국 그 모습을 통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성은 밥상머리에서, 특히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이 약자나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종업원이나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보일지에 따라 그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은 자신의 권력과 위치를 남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 사람의 본성과 인격은 진정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가면을 오래 쓸 수 없기 때문에 권력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공손히 대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셋째, 작은 행동 속에 큰 인격이 숨어 있습니다. 같은 반찬 식사 자리에서는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작은 행동들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은 작은 세심한 행동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식탁에서 누군가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태도와 성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죠. 같은 식탁에 앉았을 때 누군가가 먼저 젓가락을 뻗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반찬을 두고 자신이 먼저 먹으려고 재빨리 손을 뻗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가 먼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는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려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는 먼저 물을 따라 주거나 상대가 뜨거운 국을 먹을 때 천천히 드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행동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먹는 것보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먹을 것을 먼저 챙깁니다. 같은 반찬을 두고도 먼저 젓가락을 내밀고 나머지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물을 따라 주거나 음식을 덜어주는 일도 없이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며 식사를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일이 적고 자신이 먼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이런 태도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본성이 이러한 작은 행동들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식사 자리에서는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큰 인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은 그 사람의 일상적인 태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넷째, 음식에 대한 태도는 감사의 유무를 보여줍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음식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흔히 잘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와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런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은 음식 자체의 맛을 넘어서 그 음식을 차려준 사람의 정성과 노력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는 순간 그 과정 속에서 제공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함께 느끼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사람을 알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과 밥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밥상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과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옷차림을 보고 행동을 통해 그를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말없이 밥을 먹는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본인의 본성을 드러내고 상대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며 나누는 사소한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진짜 모습을 통해 사람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나아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진심을 다해 함께 밥을 먹고 그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